유튜브 시작했잖아요. 구독자 봤어요? 네, 많이 오셨던데. 몇 명이었더라?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. 몇 명인지. 430명이 됐네. 30명이 됐네. 구독했어요? 네. 구독 안 했어요. 영상 봤어요? 네. 430명이나 구독해주셔서 유튜브를 해야 되나? 농담이고 진짜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. 아직 작은 소형 유튜버지만 저 유튜브도 하고 요새 블로그도 하잖아요. 블로그도 읽어봤어요? 읽어봤죠. 아니 다 읽었어요. 다 읽어봤어요. 아니 왜냐면 유튜버 이제 갑자기 유튜브 올렸긴 했는데 유튜브 왜 하는지랑 뭐 블로그 왜 하는지도 좀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. 개인적으로 요새 막 보면 정보가 진짜 많잖아. 인스타만 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내가 정보를 얻지 않았다 알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휴대폰 아침에 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보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. 다양한 정보들이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상황들이 벌써 이제 뭐 SNS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나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찾지 않는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찾지 않아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그런 정보조차 다 흡수하기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도 않는 습관이 좀 들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옷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입장에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유튜브를 해서 막 엄청난 성공을 거두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했던 이유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왜 이거를 만들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있고 그런 정보를 내가 사람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주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? 좀 더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데 좋지 않을까? 내가 뭔가 인스타에 피드 한 개를 올리고 거기에 설명을 쓰는 것보다 좀 더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영상적으로나 아니면 뭐 글로나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좀 더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서 했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막 엑스진이랑 갑자기 많이 팔릴 때가 있었어요. 코로나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막 많이 팔렸는데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연 여기서 진짜 좋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 브랜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?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그 유행처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?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조금 근데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거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단기적으로 이거를 뭔가 유튜브를 해서 블로그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겠죠.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끈끈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이걸 구매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샀을 때 받았을 때 그걸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배가 되면 제일 좋겠어요. 만약에 받았을 때 실망했을 때도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고 좀 뭐 노력해봐야겠죠.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1000명 될까요? 일단 노력해보고 오늘은 일단 저희 SS 수주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좀 더 빠르게 시즌을 땡기면서 FW는 저희 원래 있는 유니폼 라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폼 라인은 진짜 일상생활에 편히 입는 거. 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내 입었거든요. 이제 또 유튜브 찍는다고 좀 깔끔하게 입는데 원래는 그냥 유니폼 라인만 입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유니폼 라인은 어떻게 보면 시리즈 0001부터 해서 0010까지 해서 10가지 총 아이템이 나왔고 이번에 나온 거는 0008, 0009, 0010 해서 뭐 후드랑 스웨트셔츠랑 스웨트 자켓 해서 3가지 색상으로 나왔고 유니폼 라인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좋은 원단의 기능적인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까지의 좀 라인이라고 선까지의 라인이라고 이제 하는 거여서 그럼 후드를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줘 줄 거예요. 처음에 저희가 원했던 색상은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이제 이거는 약간 옐로우 색상이고 저희가 이 후드에 가장 집중했던 거는 원단? 원단이 이게 보면 엄청 실크처럼 은은하게 강택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원단이 사실은 면으로 만들어졌어요. 근데 면으로 만들면 이런 강택이나 텍스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실크 처리라고 해서 블로그에서도 말했는데 좀 알칼리 용액에 다 담가서 이 원단 자체가 엄청 수축하면서 그 실들이 팽윤하면서 원단 자체가 수축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런 것
좀 겉에 부분들이 이렇게 실크처럼 된다고 해서 실크 처리라고 하고 머서라이즈 공법이라고도 하는 이제 용법이 사용된 이제 원단입니다. 그리고 또 후드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사이즈를 좀 크게 약간 살짝 입었을 때 좀 박시하게 만들었고 그냥 보시면 딱 원단이 좋구나라는 건 느끼실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이 일반 면 원단을 그렇게 선호한 편은 아니어서 근데 이런 원단 자체의 텍스처감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수축률도 많이 없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이에요. 정말 뭐 다른 디테일이나 이런 것보다 원단이랑 핏 조금 크롬한 느낌의 핏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원단 했고 그 다음에 브라운으로 이거는 스웨셔츠 원단은 테리 원단이고 여기서 특징인 거는 여기 V 거셋이라고 해서 원래 옛날에 빈티지 의류들 보면 시보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시보리가 나오지 못했을 때 이 V 거셋을 사용해서 목이 늘어나는 거를 좀 방지했어요.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쓰죠. 빈티지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. 근데 저희도 이제 시보리를 이런 립 부분들을 카라 이런 목 에리 부분을 이제 저희 원단 그 아까 후드 원단으로 사용해서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을 주기도 했고 이런 테리 원단이 잘못하면 약간 잠옷 같기도 하잖아요. 근데 시보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뻔한 느낌이었고 근데 이런 실게 처리된 면 원단을 쓰면서 조금은 입었을 때도 부드러운 막 엄청 깍 조이는 시보리 느낌이 아니라 엄청 그냥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의 이제 시보리 원단을 사용했어요. 그 다음에 테리 원단도 살짝 이렇게 은은한 광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막 엄청 거친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면도 입었을 때 실제로 부드럽게 돼 있는 면이고 그 다음에 바지도 스웨셔츠랑 같은 원단, 테리 원단이고 일단 저는 이상하게 밑단에 이렇게 립이 돼 있는 조거 팬츠 같은 형태의 그 트레이닝복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뭐 트레이닝복이지만 드레시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은 그냥 일단 밑단 처리한 대로 했고 회색이나 이런 일반 트레이닝 바지 있잖아요. 막 남자들 좀 많이 입는 그런 바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바지를 안 입기도 하고 편해 보이긴 하는데 살짝 그런 너무 하여튼 별론가 제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이런 테리 원단으로 같이 스웨셔츠를 만들면 좀 그래도 입었을 때 보온성도 있는데 은은하게 간택 있는 부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샘플을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앞 주머니 부분이랑 이렇게 뒷주머니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반대로 썼어요. 근데 뭐 양면으로 쓸 수 있는 다이마르 원단이긴 한데 이렇게 뒷면을 사용해서 봤을 때 뭔가 좀 전체적으로 테리면 어떻게 보면 좀 잠옷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이 뒤에 주머니가 한 개 있는데 제가 이거 패턴을 다 떴거든요. 패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이 뒷주머니 있잖아요. 그럼 여기 뭘 넣잖아요. 이렇게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.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입었을 때 이게 막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는 때가 있잖아요. 막 엉덩이가 이렇게. 근데 그게 좀 꼴보기 싫은 거야.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그대로 위로 올려서 여기에 같이 말아박았어요. 그래서 이게 내려가도 이 부분이 이거를 좀 더 잡아줄 수 있게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허리 이게 한 번에 오비가 없는 오비라는 거는 이제 허리에 이렇게 절개된 부분이 있거든요. 이 바지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근데 오비 없이 그냥 바로 이 바지에서 허리를 바로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서 원단이 좀 많아요. 지금 여기에 한 3겹 정도 돼 두꺼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로 수축이 돼 있지만 입었을 때 좀 뛰거나 이러면 이게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. 근데 이런 우동끈 같은 걸로 팁 작업이라 하더라고요. 이 끝에 부분은.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팁 작업을 해서 좀 잡아줄 수 있게. 그리고 또 좀 끈도 좀 그거에 맞게 좀 두꺼운 끈을 사용했고. 그래서 편하게 입으려고 만들었고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트레이닝복을 만들고 싶었고 그게 막 너무 운동복이야 뭐 등산복이야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핏 자체도 엄청 레귤러하게 나와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괜찮았어요?